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부터입니다. 언론개혁10년의 권수택입니다. 네, 서점 FM의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2주 만에, 약 2주 만이죠? 그렇죠. 추석 끝나고. 끝나고. 네.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 농성장에 한 열흘 중에 한 3일 정도 안 가고 다 농성장에 아, 간 진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때 합의가 됐죠? 네. 그때 지난 방송에서는 합의가 안 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잠정 합의가 돼가지고 내일 MBC에서 공식 사과하고 그리고 내일 저희 농성을 접습니다. 아, 15일 날 그러면 네. 내일 농성이 끝나는 것으로 무사히 끝나기를. 네, 어머님이 28일 동안 단식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많이 여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강식 하면서 이제 보식이라고 하나? 그렇게 하고 계시고 내일 또 한 일주일 만에 또 뵐 것 같아요. 그때 추석 사례상 때 만나 뵌 거니까. 네. 그렇군요. 네, 빨리 또 회복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추석 때 뭐 하셨어요? 추석 때요. 저는 집에서 그냥 뭐랄까 집에서 계속 있었어요. 거의 뭐 가끔씩 산책하고 이런 거 빼고는 그리고 뭐 저희 엄마네 집이 근처여서 엄마네 집 잠깐 갔다 온 거 그런 그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네요. 집에 잠깐 가서 식사하고 오고. 맞아요. 저 마라톤 대회 나가고. 아, 마라톤 데이 네, 그리고 또 나가셨구나. 탐탐 출판사 또 책을 준비해야 돼서 드라마도 하나 봤어요. 폭삭 속았수다를 다 봤어요. 폭삭 속았수다. 네, 그거를 1편 안 보고 있었는데 네. 임상춘 편을 써야 돼서. 아, 임상춘 편도 있군요. 네, 네 번째가 그렇구나. 임상춘 작가 편이어서 미리 받았어요. 저는 왜 추석 연휴 때 드라마들이 몇 개 올라가지고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보다가 뭐 봤어요? 은중과 상현을 보려고 틀었다가 네. 초등학교 때부터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 걔들이 40대 지금? 설정이잖아.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먼? 너무 힘든데. 그래서 못 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 이루어질지니도 틀었다가 네. 왜지 못 봤어 그것도. 견디기 힘들다 이러면서. 평가가 딱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재밌게 봤다는 분들도 있고 또 별로다라는 분들도 있고 모르겠네요. 저는 어쨌든 보다 껐습니다. 그 전에 본 것 중에 사마귀를 제가 전 재밌게 사마귀 봤어요. 봤어요. 사마귀 보셨어요? 네, 고현정 배우 연기. 너무 좋더라고요. 저거 진짜 고현정 씨가 아니면 연기하기 그치. 어렵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맞아. 사마귀는 진짜 잘 봤고 또 보고 싶은 드라마인 것 같아. 이거 스포하면 안 되지만 결말은 약간 충격적이어가지고 이거 시즌 2 나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시즌 2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마지막에. 그쵸. 그렇게 끝나서. 너무 궁금하잖아. 왜지? 얘기할 수 없지만 왜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그쵸, 결말을. 되게 중요한 인물에게 좀 일이 생겨가지고 마지막에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척을 누군가가 진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시즌 2가 나와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장동윤 배우가 아들로 나왔죠. 네. 보면서 닮았다라고 계속 느꼈거든요. 고현정 배우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 그리고 살짝 그런 게 있긴 하네요. 약간 닮았어. 그러니까 모자 관계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넷플릭스 드라마는 못 보고 그것만 사마귀를 이제 다 보고 끝내고 그랬습니다. 넷플릭스 또 뭐에 최근에는 뭐 올라왔지? 갑자기 넷플릭스 이렇게. 딱히 뭐 집중되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올라왔죠. 그 최근에 어떤 거?
돌아가신 분? 인터뷰. 제인구달이 그 추석 연휴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쵸. 그게 또 좀 큰 일이긴 했네요. 제인구달 맞아요, 그러네. 돌아가시고 그 생각 못하고 있었네. 맞아. 넷플릭스에 또 인터뷰도 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라고 하고 이거는 사후에 공개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인터뷰한 것이 공개가 됐고 한 1시간 분량 정도 되던데 저도 봤어요. 그래서 많이 좀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또 평소에 또 워낙에 관심이 많은 분이어가지고 열심히 봤고 연달아서 다큐들을 나오셨던 다큐들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지인구달 관련한 다큐들을 보고 넷플릭스 최근에는 추리물이 나왔죠. 그 뭐지? 왜 넷플릭스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추석 얘기 안 하. 넷플릭스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크라임씬 시리즈가 이제 다른 데에서 하다가 넷플릭스로 옮겨갔더라고요. 그래서 크라임씬 시리즈 그거를 좀 보고 뭐 그랬습니다. TV 본 거밖에 안 누워가지고 고양이랑 놀고 알찬 거 아닙니까? 고양이랑 놀았으면? 고양이랑 많이 놀았어요. 많이 놀고. 저는 고양이랑 많이 못 놀아줘는 생각해보니까. 마라톤도 나갔다 오시지 네, 않으셨나요? 저 그쵸? 마라톤. 핑크 마라톤이었나? 핑크럼, 네. 핑크랑. 그 그건 뭐- 여성질환 관련한. 네. 맞아요. 네. 유방암 관련한 네. 거죠. 그래서 그것도 꽤 10km 오셨어요? 네. 이번에 1시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나? 네. 1시간 1분이었나 그러면? 네. 지난 그 여성 마라톤 대회 때는 1시간 2분이었고. 1분 단축. 네. 1분 단축해서 이번에는. 좋은데? 그러면 내년 여성 마라톤 대회 때는 1시간 1시간 안으로 돌아오겠네. 1분씩 줄어들어가지고 그쵸? 네. 근데 이번에 코스가 좀 안 좋았어요. 어디 우리 뛰었어? 뛰는데 정기랑 우리 뛰는데? 월드컵 공원 거기를 다 뛰어. 뛰는 건데 거기를 맞물려 었어요. 평화공원에서 그리고 넘어가서 5km 반만 돌고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여성 마라톤 대회는 5km 뛰시는 분이랑 10km 뛰는 그 레이스를 다르게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같이 가져간 거예요. 헷갈렸겠네. 그리고 한꺼번에 5,000명이 함께 뛰니까 5,000명. 네, 이게 뛸 수 있는 원래 제가 속도 균일하게 뛰지 않아요. 뭔지 알죠? 힘이 있을 때 좀 빠르게 뛰고 뒤에 뒷심이 부족한 그런 편인 건데 앞에를 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막 너무 밀리니까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좀 코스를 다르게 가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희 뛰는데 이제 걸어가시는 분과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동시에 동시에 있으니까 힘들었겠다. 이렇게 사이사이 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죠. 그러네요. 그때 또 저희 다띠어에서 많이들 나가시고 핑크라운도 있었고 서울런인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강남대로에서 네. 뛰는 것도 있었고 뭐 근데 이제 그거 많았구나. 나갔다고 하고 지금이 시즌이어서 러닝 그쵸. 매주 주말마다 있죠. 한두 개씩 계속 있는 것 맞아. 같더라고요. 저는 안 뛰고 있고 네, 오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다. 왜 안 나오냐고 다들 생존 신고 그거를 할 필요가 있어. 신고를 할 필요가 있어. 사랑은 있는데 나가지 않고 있다. 이제 다띠어 저희 그 방송과 함께 하고 있는 다띠어 거의 동시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띠어가 1주년이 네. 곧이어서 이제 이번 주 이번 주에 나갈 거예요. 1주년이었어. 그래서 함께 이제 나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도 조금 있으면은 1주년이거든요. 페미우타도 1주년이죠. 곧 1주년이어서 몰랐어요. 11월 4일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11월 4일이 첫 번째고 내가 12월 3일에서 기억한 게 아니라 11월 4일. 4일이어서 이제 약
뭐 한 달에 한 2주 정도 네. 남아서 그래서 우리 뭘 해야 할까 지금 그죠. 앞에 짧게 회의하다가 그냥 촬영하러 들어왔어요. 네. 결론을 맺지 못했다. 제가 또 공지로 그거는 좀 알려드리도록 네. 하고 이렇게 1주년이 어느새 되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네, 꼭 해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좀 이야기해 볼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어떤 걸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과가 하나 사라진 거 여성 고용 그쵸. 정책관가 정책과. 그게 이제 사라진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성평등 가족부가 출범하는 거랑 같이 놓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성평등 가족부 출범 그러니까 원민경 장관이 들어서고 이제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자.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성평등 가족부 출범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아까 유튜브를 계속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차이점인데 저는 텍스트로 계속 찾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찾아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와 진짜 다르다 이런 생각했어요. 전 쇼츠를 계속 보면서 이런 걸 했었구나, 이런 걸 올리고 있구나, 지금 이런 걸 봤고 시장에 가고. 그래. 힘들죠. 일하는 것이 힘듭니다. 어쨌든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제일 큰 게 성평등 가족부로 출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초에 현판식을 마친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이게 정부의 설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인원도 17명이 증원됐어요. 그래서 현재 29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300이 안 된다. 와, 성평등부에 294명. 네. 다른 부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게 다 다르겠네요.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 성평등부가 가장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총리실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산하의 정부 부처로서는 가장 작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방송 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있으니까 아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200명이 넘어요. 심의위원회만. 네. 그것도 200명이 넘는데 이게 안 되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되게 작은 부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 이 가장 큰 변화는 그런 거였어요. 성평등 정책실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성평등 정책관하고 고용평등 정책관 그리고 안전 인권 정책관을 산하에 두고 있고 그리고 성평등 정책을 기획, 총괄, 조정,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고용평등 정책관이 노동부에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이관되어 온 고용 개선 조치 이거를 수행하는 단위이고 여기서 이제 공공기관 등에서 이제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 관리자 현황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평균 여성 고용률 이런 거 산정을 해요. 그래서 각 부문에서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엔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권고, 지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하기로 했던 성별 근로 공시제 업무를 여기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들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퇴직 단계까지 성별 현황을 계속 공시하도록 하는 업무도 여기서 담당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안전인권 정책관 같은 경우는 여성폭력 방지 업무를 주로 하게 되고요. 뭐 성희롱, 성폭력 방지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폭력 예방 교육 등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성평등 정책관 여기서는 이제 성차별에 대한 인식격차 개선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것도 이제 신설되는 과가 하나가 있는데 성형평성 기획과. 성형평성 기획과. 네, 전 이거 처음에 듣고서 이거 어떻게 성형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데 성형평성 기획과더라고요. 이게 그거예요. 인식 개선, 성차별에 대한 남녀, 그러니까 여러
그런 주체들이 인식이 다르잖아요. 차별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많은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역차별 문제,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위한 그런 과로 신설된 거다라고 이제 언론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확대 개편 확대 됐다. 개편 됐다라는 것이고 이제 임명되고 나시고 10월 1일 초에 이제 뭐 하고 현판식도 하시고 이제 사실 뭐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에서 또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업무가 영역이 꽤 크죠. 그쵸. 가족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뭐 여성도 있고 뭐 노동 뭐 그러니까 의제별로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여기저기 맞아요. 이런저런 현장에 계속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좀 인상적으로 좀 나왔던 거는 이제 좀 성평등부 출범과 함께 뭐 고용 관련한 뭐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러지만 역차별 관련해서 또 앞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제일 먼저 나올 얘기인가 지금 이런. 근데 원명현 장관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게 아니야. 찾아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제일 먼저 원민경 했나? 장관이 한 달 동안 뭐 했나 찾아봤는데 취임한 후에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하고 법률 수사 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힘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법무부나 경찰청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관계부처랑 협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회의를 주재하셨어요. 네. 회의를 주재해서 그런 스토킹 피해자와 경찰과 검찰을 거치지 않고선 직접 법원에 그런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에 대해서 좀 논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그러니까 경찰이 그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이 신고에 있어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가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경찰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바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같이 추진하는 거죠. 얘기하는 걸로 해서 이게 이제 경찰 관계성 범죄 그때 종합대책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 또 협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경찰청하고는 4년 만에 합동 성매매 단속 점검 재개하겠다. 이걸 추진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원민경 장관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거긴 하지만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특히 이제 확대 개편한 거니까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세 가지로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층의 그런 디페이크 범죄 대응책 이거를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여기에서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 하시겠다고 한 건데 그것이나 아니면 비동의 강간죄 이런 거에서 어떤 성과들을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원민경 장관의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진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런 기성센터를 제일 먼저 갔다 이게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고 또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왜 연결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장관 하기 이전에 해왔던 일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우리 콘텐츠를 보셔야 된다고 깨알같이 우리는 저걸로 시작했다 방송을. 우리 원민경 장관님이 이미 저희가 얘기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나와주셔야 된다. 여기에 나와주셔야 된다. 좋습니다. 나와주셔도 너무 좋죠. 네,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또 얘기해 볼 것들은 뭐 혹시 지난 한 달간의 행보에 대해서 뭐 좀 인상적이거나 더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역차별 아, 얘기가 최근에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여적여 발언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 이전 이후에도 계속 역차별 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는 여성 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지난달에도 그런 2030 청년 소통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남성들이 겪는 차별도 연구에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네, 얘기했어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자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변에서나 아니면 SNS에서 자기한테 쪽지를 보낸대요. 말을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근데 이런 불편한 얘기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 여성 단체 연합에서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오늘 내셨더라고요. 오늘 맞죠? 그 주요한 내용은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남녀의 갈등으로 치환해 역차별을 공적 의제로 그러니까 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다라는 거고, 되게 공감이 됐던 부분은, 이게 구조적 성차별은 이거는 남녀 갈등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남녀 갈등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짚은 성명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예, 저는 좀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거죠. 남성에 대한 차별, 역차별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고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평등이라는 거는 네가 더 차별받아야 되고, 원래는 나 차별받으면 안 되는데 역차별이야. 이거 자체가 누구나 차별하지 말아야 너무 됩니다. 웃긴 얘기라는 걸 그쵸? 알아야 된다. 모두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평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책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좀 역차별이란 말이 너무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차별받으면 안 되는데 너네 차별받는 거 막다가 내가 역차별 당한 그래서 그 얘기잖아. 그래서 관련된 이제 또 그 셀럽들이 많은 칼럼도 쓰고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이 계속되고 있으니, 역차별 발언 계속되고 있으니까 관련된 이제 칼럼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해주면, 그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 그 경향신문에 남성 역차별 대응 지시라는 무책임이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런 거였는데, 남자는 여자가 무시할까봐, 여자는 남자가 죽일까봐 두려워한다. 뭐 캐나다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가 오래전에 했던 이 말이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젠더 위계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동서양 이제 여자 공이 남자의 기분을 망쳐서 그런 삶의 기본에 대고 또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 이거는 너무 다른 문제 아니냐. 기분을 망친다는 것과 생명을 위협하는 거는 이건 너무 다른 문제인 건데, 이거를 이제 차별과 역차별이라는 걸로 가져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 것 같고, 그리고 실상은 아주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 여성사에서는 환양녀나 아니면 위안부 혹은 뭐 기생관광, 기지촌과 같이 서구 여성 사회는 없는 특이점들이 분명 존재한다. 이런 거에서 조선시대 이래에 한반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한 번도 그런 정부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은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얘기했던 거는, 성평등 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전문가들도 그 실력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 대통령이 특별한 주문 없이도 잘할 사람이다. 주문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자율성을 주고
지켜보라. 그런 걸 지시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건 좀 재밌게 읽었던 칼럼이었고 그리고 엄미경 장관이 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역차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답변을 할까 저도 궁금해서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그 역차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인식의 격차가 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인식의 격차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계속 발언을 하고 있고 또 그 이금순 여가부 여성정책과장도 이제 그 격차가 심한 건 사실이다. 이 여성과 남성, 이게 청년들이 느끼는 이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어서 되게 영리하게 이 대통령 역차별 발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우리가 장관을 잘 뽑은 것 같다. 아직은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뭐 이게 표현이 역차별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는 뭐 그런 진짜 격차, 인식의 격차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갈등화되고 있는 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또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맞아요. 그 중요한 문제 이거는 이 격차가 크다는 건 진짜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할 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만들고 좀 뭐 청년들 만나신다고 뭐 남성 청년들 만나신다는 얘기도 봤었는데 그런 거 좀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져왔는 서울신문에서 여성된 성평등부 남성 역차별 그 담당 부서 신설 두고 시끌 뭐 이렇게 하거나 역차별 본격 대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기사 제목도 약간은 이렇게 갈등을 약간 그쵸,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아 이건 좀 기사를 쓸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엄미경 장관님은 균형을 잡고 지금 맞아요. 하고 계시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도. 예.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 어떤 또 얘기를 또 해볼까요? 어쨌든 그런 잘 이겨내야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 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의 의미와 사회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성평등의 의미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격차가 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격차가 있고 성평등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건 참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지, 제도로서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하고 싶다는데 어쩌겠나 하세요. 하라고 지시했어. 하세요. 지시했는데 이제 엄미경 장관이 되게 영리하게 받은 거죠. 그쵸, 그거를 그쵸. 현명하게 받은 그쵸.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야죠. 어쨌든 그 성평등 가족부에서도 이런 인력을 투여할 때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이제 특히 데이트성 폭력이나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뭐 하루 지금 계속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구조적인 성차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 좀 주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역차별 말고 할 거 너무 많아요. 할 게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안타깝긴 한데 역차별 받는 분이 있다면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래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것들,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하면서 같이 해결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의 칼럼을 더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이현재 서울시대 교수님이 여성신문에 우리에게 전화를 이끌 장관이 필요합니다라는 오늘 나온 칼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평등 가족부에서
성별 임금 공시제를 시작할 텐데 그게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평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정책은 격차 현실을 그러니까 지시해주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할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경쟁에서 이긴 1%의 여성이 남성 1%가 가졌던 권리를 가질 때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럼 나머지 99%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성평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이현재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성별 그 임금 격차의 문제는 돌봄의 가치와 함께 재평가되면서 같이 가져가야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역차별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에도 너무 갈 길이 멀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거는 좀 우리가 계속 응원하면서 장관 응원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성평등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평등을 대변하고 보장하는 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뺏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로섬 게임이야? 이거는 아마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걸 거고 우리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뭔가 부의 불평등, 재분배 불평등, 복지 불평등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누구에게 뺏어오는 게 아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성평등도 누구한테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평등이라는 게 있어. 이만큼 우리가 뺏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좀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거에 주력한다고 하면 다른 관계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가장 문제예요. 정치권에서 가장 이 문제를 구조적 성차별 이 문제를 남녀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맞아요. 대표적인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주의하고 그런 인식을 좀 그분들이 바꿔야 된다 인식을. 맞아요. 근데 우리도 속으면 안 돼요. 이거 성평등이 평등을 막 줬다 뺐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일단 속지 말아야 되고 페미니스트들이 그래야지 저 논리에 말리지 않을 수 있고 사실 그쵸 되게 뭐 올해가 이렇게 어쩌다 보니 페미니즘 리부트 10년 되는 해고 사실 많은 얘기를 또 하기도 했는데 그냥 그 사실 지난 10년 동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저는 그런 거에 속은 거. 너의 평등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남자들이 잘 되면 여자들이 힘들고 막 이런 제로섬 게임. 그리고 뭐 그 뭐라고 하죠?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치킨은 네. 그런 게 좀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좀 약간 다른 비전을 만드는 원민경 장관님도 이제 새로 취임하셨고 그러니까 좀 다른 비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응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이거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원민경 장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사람이 왔으면 역차별 얘기했으면 그럼 그것도 자기가 잘 해보겠다라고 아마 답변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장관이 아니다 지금은 정말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고 해소하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성차별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그게 남녀의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것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것들에서 좀 응원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좀 아이템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독자님들도.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런 걸 또 우리가 같이 또 응원하고 시켜보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릴 것인지 좀 이런 것들 좀 예민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두 번째 그러면 이슈는 어떤 거죠? 두 번째는 그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를 가져왔어요. 이게 승진차별, 남성 중심 문화 및 직장 내 성차별 조직 문화 지수인 건데 직장갑질 119에서 이 성차별 조직 문화 지수는 이렇게 한 사람이
한 회사에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성차별 상황을 20개 문항으로 만들어서 매년 이거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나왔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 어떻게? 100점 만점에 67.4점, 67.4로 평가 지표가 나온 거고, 이게 지난해 66점보다는 좀 오르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D등급이다. 오르긴 했지만 D등급이다. D등급이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쨌든 사실 이게 뭐 이런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도 엄청 큰 나라고 우리가 기본적인 사실 지표에서 되게 거의 바닥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다 1등이잖아. 낯설지 않긴 한데 조금 뭐 1% 올랐다고 그렇군요. 네.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얘기. 오르고는 있더라고요. 모든 항목이 올랐어. 그래요? 네. 20개 문항 대부분이 올랐는데 일단 하위 5개가 어떤 거였는지를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전체 직원 성별 대비 특정 성별이 상위 관리자급 이상 주요 직책에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특정 성별이 압도적으로 그런 관리자급에 많다. 이게 56.4점. 이게 이제 50대로 낮았고,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 이게 58.6점. 그리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성별에 따라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 차이가 있다. 이게 59.3점. 성별을 이유로 교육, 배치, 승진 등의 차이가 있다. 이게 59.4점. 그리고 능력과 무관하게 특정 성별을 선호해 채용한다. 이게 59.5점. 맞아요. 네, 이게 이 5가지가 가장 하위였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우리가 앞에서 역차별 얘기를 좀 했지만 뭐 남성들이 군대에 가기 때문에 뭐 그 직장을 그러니까 취업하거나 취업 시장에서 되게 불리하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취업할 때 그 군대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게 되게 큰 뭐랄까요 메리트가 되는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 그걸 위주로 뽑는 데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디서나 그러니까 특히 사기업들은 그런 사람들을 좀 선호하고 남성들을 선호하고 아니 군필을 늘 그 조건에 늘 있는데 근데 그 같은 나이대 여성들한테는 그런 거 지금 질문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 질문하잖아요. 남자친구 있냐? 결혼할 계획 있냐? 출산할 계획 있냐? 요거를 그렇죠. 은연중에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뭐 찾아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 면접 조사하면서 그쵸, 그거는 계속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남성은 군필이면 되지만 여성은 그 어떤 나이든 애도 낳지 말아야 되고 결혼할 것 같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고민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어떡하죠? 이런 고민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뭔가 자신이 뭔가 약속한 좋은 노동자로서의 어떤 그런 걸 배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많이 다 돌봄이나 뭐든 다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게. 다 연결돼 그리고 있고. 지금은 남성은 어쨌든 돌봄이나 이런 것들에서 약간 자유로운 여전히 그 지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자유로운 측면이 있지만 여성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맞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처벌 자체가 다르죠. 엄마가 아이를 안 돌봤다. 그리고 자기 성공에만 눈이 멀었다. 이게 어떤 이기적인 엄마가 되는 어떤 거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미묘하게 그 기분 나쁜 광고가 있어요. 아침에 라디오 광고 이제 전 라디오 아침에 듣는데 라디오 광고 중에 경기도인가 거기서 하는 라디오 광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잘 쓰자 이런 정도의 캠페인성으로 하는 광고인데 거기에 아빠는 이렇게 돼 있어. 아빠는 아이랑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고 싶지만 자기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 여자도 일하는데 왜 아빠는 여자도 일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미묘하게 그 광고를 들을 때마다 약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것처럼 여전히 아빠는 일을 일을 하기 하고. 때문에 돌봄에서 돌봄을 안 하는, 하지 않는. 근데 여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거의 저 맞벌이 안 하시는 분들 요즘 그렇게 많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맞벌이 안 하면 또 뭐라고 하잖아. 개념 없다고 뭐라고. 그렇죠. 그 얘기 제일 싫어. 나 어떤 얘기 들었냐면 아니 마트에 가서 계산이라도 해 이런. 그거라도 마트에 가서 그러니까 알바라도 하라고. 너 왜 일할 집에서 데가 없냐? 노냐? 왜 집에서 노냐? 이 얘기가 제일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네. 여성은 어쨌든 계속 일을 하다가 어쨌든 집에서도 일을 하는데 경력 단절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여성 육아나 그런 것들 때문에 돌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된 건데 그 여성에게 왜 노냐 이렇게 뒤늦게 그때는 같이 돌봄을 같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된 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조건이 너무나 맞지 않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애들도 돌봐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근데 어느 곳에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현재 교수님이 쓰신 칼럼을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게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1%의 여성은 그러면 1%의 남성에 맞추기 위해서 돌봄을 외주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1%가 되려는 여성들은 엄청 독하게 자기를 막 갉아서 그렇게 돼야 된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성공한 여성들에 대한 그런 시각 중에 되게 무섭다. 약간 이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안 하면 성공을 못 해요. 아무튼 뭐 이런 근데 재밌는 얘기하다 건 보니까 재밌는 건 이번에 지수 나온 거 보면 재밌는 거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성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가 제가 얘기할 때 67.4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성이 64.2점으로 낮았고 남성은 70.3점으로 높았어. 그러니까 남성이 좀 더 성평등하다고 이 직장이 평등하다고 남성들이 평등하다고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여성은 불평등하다고 더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고용 형태별에서도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비정규직은 63.4점으로 평균보다 낮았고 정규직은 70.1점으로 평균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차이.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사다리. 맞아요. 정규직 남성 그 밑에 정규직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남성, 비정규직 여성 이렇게 좀 구분되는 이 사다리가 여전히 좀 이 조직 문화에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누가 또 성평등 하다고 느낄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궁금증도 좀 드네요. 실제로. 또 어떤 결과들이 또 있나요? 그리고 이 중에서 그런 승진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있었는데 질문이 그게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쉽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9.8%였고 성별로 보면 여성이 80.3% 높았고 남성은 60.2% 3%로 20% 차이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도 지금 임원 할 수 있는 사회지라고 인식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그래도 여성은 많이 불리하지라고 하는 인식이 맞아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나타나는가라는 그 질문을 봤을 때 남성 중심 조직 문화와 남성 승진을 선호하는 사회적 관행이 36.5%를 가장 높았고 그리고 임신 육아 그런 출산의 부담에 따른 여성 승진 후보자가 부족하다. 이게 31.2%, 여성의 역량과 리더십에 관한 편견 이게 22.2%, 책임이나 업무량 가중으로 여성들이 승진을 기피해서라는 항목이 이제 14.8%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표를 가져왔어요. 이 표 되게 재밌어. 이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녀의 차이가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남성 중심 조직 문화가 문제야. 이게 43.7%고 그리고 임신 육아 이게 34.2%. 그리고 여성에 대한 편견이다. 이거는 그 역량이나 리더십이 낮다라는 편견 때문에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16.5%고 그리고 이제 책임 가중 업무량 증가로 여성들이 승진을 기피한다. 이게 5.0%거든요. 근데 남성은 이 순위가 달라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르다. 28.0%, 27.7%, 28.6%로 고른데 순위가 약간 다르긴 해요. 그리고 여성의 역량과 리더십에 대한 편견이 좀 더 높았던 거고 가장 재밌는 거는 이 뒷부분이에요. 책임 가중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여성들이 승진하기 싫어한다. 여성들이 싫어한다. 10%나 높네요. 네. 여성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 남성들은 여성들은 오히려 임원 되고 싶지 않나. 오히려 이 업무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여성들 이거는 개인이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 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애들이 하기 싫은 거잖아요. 뭐 이런 거. 업무가 늘어나고 하니까 책임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차이가 되게 흥미로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어떠신 것 같나요? 저는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못 느낄 가능성이 많죠 남성들이. 왜냐하면 그거에 늘 젖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게 당연한 거고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게 깔려 있잖아요. 남성 중심주의가 깔려 있고 여성들은 어딜 가도 불편한데 남성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게 깔려 있고 저는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활동하면서도 이제 남성들은 전반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잘 못해요. 그리고 근데 여자들 막 아둥바둥 해야 비슷하게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깔려 있죠. 거의 다. 그리고 뭐 남성 선배들이 여자 후배를 키워주겠다 이런 생각은 없죠. 별로 안 하죠. 안 하죠. 그 중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고. 근데 그거는 너무 명확한 남성 문화인 거잖아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남자들은 그냥 쟤 우리 후배야? 그럼 쟤 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일 한번 시켜보자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고 뭐 취업을 할 때도 뭐 옛날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쉬웠다고 그게. 내가 저희 선배가 어디 어떤 기업에 뭘 하고 있으면 의뢰이 가서 자기들이 다 거기 취업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어디든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단체에서도 뭘 하고 있으면 내가 장을 하고 있거나 사무장 하고 있으면 후배들 데리고 와서 전화해서. 근데 여성들은 그런 게 없죠. 없다고 봐요. 나만 없는 건가? 많이 없죠. 그런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임원 나왔잖아요.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성이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수가 여성이 어디에 가 있질 않아. 끌어줄 만한 위치에 거의 없어.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본인들은 못 느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쵸. 근데 여성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전혀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공정을 좋아하는데 이런 거에서는 왜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냥 그런 거 보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잘났다 그래. 남자들끼리 그렇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래서 표가 너무 황당했던 거야. 와 남성들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성들이 하기 싫어한다. 승진하기 싫어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약간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승진하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이제 실직되는 그런 위치가 되고 있고, 맞아요. 또 워라밸 시대가 되면서 이제 승진에서 더 과도한 거를 그 업무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세대가 있긴 해요. 그런 게 분위기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게 차별적이라는 거야. 이게 성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에서 같은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성별에 따라 다른 게 나오는 거다. 맞아. 그죠. 뭘 쓰고 계신데? 뭘 쓰고 계신데?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한다고? 그걸 난 승진하고 싶다라는 말이 약간 겸양해. 내 쪽팔리니까 그냥 그러는 거.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남자 밀어줄 것 같으니까 그냥 저는 별로 승진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황 PD님이 얘기하실 거 저희 의견은 아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가 계속 돌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돌봄을 하고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돌봄을 포기, 그러니까 승진에 대한 고민이 남성이 고민하는 것과 여성이 고민하는 게 달라요. 맞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게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남성들은 사실 포기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지. 집에 가면 그냥 쉬는 거잖아. 근데 여자들은 할 게 많아지면 이제 집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되고 챙길 게 많으니까 이제 그게 부담이 되는 걸 수도 있지. 예. 아니면 저처럼 이제 난 애를 못 낳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아이를 못 낳거나 진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죠. 그거는 진짜 그걸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싫다며 선택했잖아. 그러면 도와주든가. 그러니까 뭔가 사회가 도와주고 어쨌든 누군가 뭐 부인이 만약에 승진하고 싶다고 할 때 그런 거 싫어하는 남성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굳이 왜 그러려고 해? 뭐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아직도 많이 듣는다고 하시고 시댁에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가정에 더 충실하지 이런. 네가 뭐 남편 얼마나 한다고. 남편 그걸 해야지 도와줘야지 이런 얘기를 막 하시고 아직도 그러니까 힘들죠. 그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남성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있는 게 자연스럽고 안정적이라는 부부일 때.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그 여성이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피해의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사회적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거 다 가부장제 때문인 건데. 제인구달 선생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 2번 하셨는데 제인구달은 어쨌든 자기 커리어로 이제 성공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연구자로서 어릴 때 성과를 내시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걸 질투했다는 거야. 한 명은 다큐멘터리 작가였나 그랬고, 그래서 그 원숭이 그 침팬지랑 했던 그걸 기록한 사람이고, 한 분은 저널리스트였나 그랬는데. 그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남편들이 내 커리어를 질투했다. 그걸 막 엄청 얘기하시진 않으셨는데 한 줄이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그런 분도 그런 그렇게 얘기 듣는데 질투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다는데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뭐 한다고 해봐. 그러면 얼마나 고깝겠어요. 네가 제인구달이니까. 네가 제인구달이야 뭐 이런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일했던 직장에서 유흥업소를 통해 접대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중에 응답자 14.14%가 있다라고 답했어요. 네. 그게 전체 응답자예요. 네. 남성은 16.5%였고 여성은 12.1%.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남성들은 평균보다 더 많이 접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성은 평균보다 못 접한 부분이 더 낮았다라는 이런 환경에서 여성이 승진하기 쉽지 않죠. 그쵸. 아까 우리 그 얘기했지만 끌어주고 밀어주고가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접대. 자기들끼리 접대 가려고 하고 3차는 끼지 말아라 이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래요?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누구야? 어떤 새끼들이? 그렇구나. 뭐 이렇게 운동권이라고 딱히 뭐 그래. 저는 이제 기자 생활할 때. 기자 생활할 때. 기자들. 3차는 본인들끼리 가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 사람들도 그쵸. 그쵸.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이 유흥업소 접대 문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76.6%는 아 이런 접대 문화가 부정적이고 이런 거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남녀의 차이가 있었어요. 남녀는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유흥업소 접대 문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가 27.9%였어. 그래서 이런 문화가 계속 있어도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런 사람들이 예. 있죠. 근데도 신기한 거는 여성도 18.4%로 결코 낮지 않았다 이 수치가. 그래서 이거는 어떤 힘일까라고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사람들?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잘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아 그게 뭐 접대 술 먹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화지. 술 먹고 유흥업소 가는 게? 그래야지 일이 되지. 그래야 그 일이 포함해서 유흥업소 가는 것도. 저는 근데 술을 먹어야 일이 된다. 이걸 되게 싫어하긴 하거든요. 저도요. 그건 좀 그렇게 될 거면 나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연장이지. 유흥업소 가는 것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내가 허들이 이만큼 가는 거야. 그치?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그때 뭐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 좋게 해야지 이거야.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뭐 서로 뭐 그것도 친목도 다질 겸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아, 놀라셨다고. 이렇게 높은 수치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이런.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적게 나왔다. 저는 뭐 일을 하려면 술을 마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좀 저는 어떤 걸 배제시키는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냥 좀 그래요. 왜 술을 먹고 일을 해야 되나? 왜 관계를 꼭 그렇게 쌓아야 될까? 저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저도 되게 싫어했어요. 기자 생활할 때 이렇게 뭐 하나라도 특종을 얻으려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안에서 뭔가 하나의 하나의 뭔가 건져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관계 맺고 그 안에서 특종을 터뜨리고 이렇게 기사 쓰는 게 맞나? 그런 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그러면 그거는 구조적으로 여성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맞아. 환경이거든요. 밤늦게까지 맞아. 그런 취재원들과 술 마시고 접대하고 그렇죠. 이런 문화. 여성들이 싫어하는 문화지. 물론 어떤 여성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 그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 그 안에서 성폭력이 너무 많이 벌어져. 그렇죠. 그런 환경일 술 때. 취하면 느슨해지고 약간 그런 게 기본적으로 그걸 있죠. 핑계 대잖아요. 술 마셔서 내가 저희가 없었다, 의식이 없었다. 뭐 이런 핑계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폭력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 환경은 약자에게 좋은 환경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피하게 되는 환경일 수 있는 거죠. 그런 환경 자체가. 근데 이런 거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저는 있을 수 있고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인데 조금 적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높아지긴 했대요. 아, 그래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좀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이제 시장가치 119에서 한 이 설문조사에서 모든 지표가 올라가긴 했어요. 성평등 관련된 이 지수가 모든 항목에서 그러니까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올라가고는 있다 우리 사회가. 하지만 느리다. 그리고 남녀 격차는 여전히 아까 우리 첫 번째 주제 아이템에서도 얘기했지만 격차가 크다. 그렇죠. 격차 크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인식이
게 차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감수성이나 이런 거 역시 다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뭐 남성 문화 얘기했는데 그런 것 자체도 남성 문화라고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그렇죠. 그런 것만 해도 완전 다르게 또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선배들이 저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비슷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너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선배 언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나보다 몇 살 많은 선배 여자 선배들 불만이 없다고 이런 생각. 불만이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이 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게 하고 싶었던 건 뭘까? 맨날 스텝으로 일하는데 자기 이름은 나오지도 올라오지도 왜 영화판에 있어? 자기가 일을 하는데 스텝 소개도 안 해줘. 그 사람을. 난 일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이거 불만이 없이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이게 좋은 건가를 생각을 늘 했답니다. 네. 착하게 늘 사시면 네. 사십시오. 네. 우리 오늘 결론 착하게 착하게 사자는 거. 사십시오. 그렇게. 저는 되게 수능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래요? 그런 거 좀 열받잖아.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다가 왜 나한테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런 환경에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런 환경에 많이 있진 좋은 환경을 많이 찾아다닌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오래 제 영화를 했었는데 영화를 오래 못한 이유가 그런 게 너무 이상한 게 많았어요. 네, 이상한 게 너무 많았다. 저는 처음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페미호타에서도 처음 그러니까 그런 사회생활이 전 단체 문화연대라는 단체에서 네, 일한 맞아요, 거였고 맞아요. 그 경력으로 계속 온 것이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도 꽤 상당히 안정적인 환경에 난 놓여 있었다. 안정적인 네. 곳이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더러운 꼴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건 좋은 대신 이제 저임금 힘들지만, 오랫동안 힘들지만 맞바꾼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택해야지. 예. 근데 맞습니다.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많이 겪을까? 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좋은, 예. 그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요? 네, 어쨌든 저희가 뭐 돈을 뭐 많이 버시는 분들의 세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성평등 가족부 출범하고 나서 한 달간 좀 살펴봤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직장갑질 119에서 좀 조사했던 내용 토대로 이제 여성과 남성들의 노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저희 1년 어떻게 보내게 되는 건가요? 네, 좀 계획을 저희가 좀 해서 회의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좀 더 해서 좀 정리해서 이제 11월 초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11월 초에 우리가 그거가 있었고 12월에 개엄 와 진짜 대단한 맞아요. 진짜 대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거 좀 정리해서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는 좀 알려드리고 좀 또 여러분의 또 많은 참여를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재밌었고 그리고 이거 구독자분들께서 좀 참여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늘 무슨 아이템으로 촬영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맞아. 원하시는 아이템 이런 거 있으면 좀 자유롭게 제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그렇게 방송 보시고 느낌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긍정적인 것도 좋고 부정적인 것도 좋고 부정적인 건 안 싫어.
사실 저도 그냥 얘기한 건데 부정적인 건 되도록이면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미 악플들이 많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달지 마시고 그러면 네. 긍정적인 것만 일단 달아주시고 그리고 뭐 어떤 거 다루면 좋을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준비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항상 놓치지만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저희 또 페미북도 앞으로 계속 힘을 내서 만들 수 있다. 그럼 우리 이거 1주년 될 때 그거 하나 만들죠 뭐. 앞에 시작할 때. 뭐야? 알림 댓글 그 조태구알 관련한 짧은 영상 만들어서 앞에다 계속 붙이는 거야. 영상을. 영상을. 그래요? 그런 걸로 해보자. 찍으실래요? 같이 해야지. 같이. 왜 빠지려고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오늘 이렇게 또 맞춰보고 네.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나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였습니다. 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